포케가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손질도 꽤 번거로워서 많이들 그냥 사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포케 하나 사먹으려면 유러피안 상추 1kg는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훌쩍 올라서 다이어트 할 때마다 사먹는 건 부담이 되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보면 냉동실에 들어간 음식 못 먹겠어요. 어제 먹은 메뉴를 또 먹는 건 질려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밀프렙은 냉동 음식에 손이 잘 안 가는 분들, 같은 메뉴 반복이 힘든 분들 입맛에 딱 맞는 레시피예요. 집에서 만들어도 사먹는 포케처럼 맛있고 바쁜 아침에도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딱 1시간만 준비해두면 일주일 식단이 한결 가벼워지는 다이어트 포케 밀프렙 레시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총 3가지 메뉴로 구성한 일주일 포케 밀프렙을 소개해드릴게요. 단백질은 목살, 닭안심, 달걀 두부 3가지로 나눠서 만들고 샐러드 베이스는 동일하게 구성해 다양하게 돌려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베이스는 채소 믹스와 잎채소, 그 다음 먹기 좋게 손질한 파프리카, 브로콜리, 오이, 방울토마토까지 넣어서 다양하게 구성했어요. 딱 한 번 수고해서 일주일 식단을 책임지는 전략입니다. 샐러드는 드레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소스를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전부 다 집에 하나쯤은 있는 재료들로 따로 뭘 사지 않아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소스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간장. 사실 대부분은 혼합간장이나 3분의 간장이에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에 염산을 넣어서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해서 만든 간장이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는 있지만 발암물질 우려도 있고 자연 발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도 썩 좋지 않아요. 흑백요리사의 선지스님도 진간장부터 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양조간장이나 조선간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면 대두, 정제수, 천일염 이렇게 단순한 재료만 들어간 제품이 가장 좋아요. 특히 간장을 고를 땐 TN 지수를 확인해보세요. TN은 간장의 감칠맛 성분인 아미노산의 양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콩을 오래 숙성해서 만들어 감칠맛이 진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TN 1.5% 이상이면 특급 간장으로 불려요. 그 중에서도 국산 콩, 국산밀을 원재료로 쓴 제품이라면 성분까지도 안심할 수 있어요. 저도 평소에 이런 기준으로 간장을 고르고 있어요. 다음은 올리브오일이에요. 올리브오일 고를 땐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지 냉압착 방식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유리병에 담겨있고 산도가 0.8% 이하의 제품이 좋아요. 국내에서는 코스트코 커클랜드 올리브오일 같은 제품이 가성비도 좋고 평도 좋아요. 레몬즙은 100% 레몬만 들어간 착즙 제품을 추천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유기농 제품을 사용해요. 간혹 보면 향료, 보존제가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이 제품은 성분이 심플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기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올리브 레몬샷으로 먹고 있어요. 다음은 맛술. 고기나 생선 요리할 때 비린내 잡아주는 역할로 필수인데 시중 맛술을 보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저는 대신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낸 제품을 사용해요. 이 성분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서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거든요. 혈당도 급하게 올리지 않아서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부담이 적어요. 이렇게 조미료 하나만 바꿔도 똑같은 레시피가 더 맛있어지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드레싱에 들어가는 소스, 이제부터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먼저 샐러드 베이스 채소들부터 준비할게요. 채소 믹스와 잎채소는 세척 파우더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꼼꼼히 헹궈주세요. 야채 탈수기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키친타올로 한 번 더 눌러가며 남은 수분까지 닦아줍니다. 채소는 수분 관리가 생명인데요. 물기가 남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챙겨주세요. 다음은 컬러 채소들 준비할게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색깔별로 다양하게 넣으면 식감도 더 풍부해지고 시각적으로도 예쁩니다. 브로콜리는 철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에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파래질 정도로 살짝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세요.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포만감 주기에 좋은데 다만 씨 부분은 수분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씨는 제거하고 단단한 부분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채소를 미리 세척하고 손질해두면 한 끼 준비가 훨씬 쉬워지고 영양 밸런스도 딱 맞춰집니다. 목살은 올리브오일과 목초우 버터를 두른 팬에 부어서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줄게요. 콩에 넣기 전에 목살은 식혀서 따로 유리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샐러드 베이스는 채소 믹스, 잎채소, 파프리카, 오이, 방울토마토로 채워줍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목살만 데우고 머스터드 드레싱을 뿌려주세요. 짭짤한 목살과 새콤한 소스 조합이 입맛을 살려주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닭안심은 허브솔트만 뿌려서 팬에 구워주세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 단백질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아 최고예요.
구운 닭안심은 유리용기에 따로 담아 보관합니다. 샐러드 베이스는 채소 믹스, 잎채소, 파프리카, 오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로 채워줍니다. 먹을 때는 닭 안심만 데우고 양념은 간장 소스를 얹어 먹으면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포케가 완성돼요. 달걀은 찜기를 활용하면 쉽게 삶을 수 있어요. 껍질을 제거해서 먹기 좋게 잘라주고 두부는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워 준비합니다. 특히 두부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서 230도 15분이 적당해요. 이 두 가지 샐러드 베이스 위에 얹고 마늘 소스를 한 바퀴 둘러주면 담백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완성돼요. 야채 금방 상해서 버리게 되시죠? 저도 그게 너무 아깝고 속상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재료들 조금씩 다양하게 사다 보니까 더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며칠을 검색 끝에 찾은 게 바로 유리 진공 물포용기예요. 내열유리라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식색이 가능하고 냉장고에 넣어도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서 꺼내기 쉽고 냄새나 색비임도 없어요. 예전엔 트라이탄이나 스텐도 써봤는데 스크래치나 냄새, 뚜껑 문제 등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위생적이고 보기에도 예뻐서 식탁 위에 그대로 내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가격도 착해서 부담없이 여러 개 사서 쓰기 좋았어요. 무겁긴 해도 소독이 확실히 돼서 저는 평생 쓸 용기로 생각하고 선택했어요. 샐러드 베이스는 950ml 사이즈에 냉장 보관하고 단백질은 570ml 사이즈에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냉장고 안에서는 채소를 안쪽에, 단백질은 앞쪽으로 정리하면 꺼내기도 편해요. 단백질만 꺼내서 아침에 전자레인지 30초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소스는 그때그때 만들어도 되고 미리 많이 만들어두고 뿌려 먹으면 매일매일 바로 만든 것처럼 신선한 포케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번 한 끼를 정성껏 챙기는 일은 단순한 식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예쁜 식사가 하루의 기분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딱 10분 가볍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요. 특히 저는 5년째 사용 중인 S&P 웨이브 베개를 활용하는데요. 이 베개는 척추 라인을 따라 목 어깨를 자연스럽게 지지해줘서 잠잘 때 베고 자는 것도 좋지만 아침 스트레칭 할 때 쓰면 목 통증 완화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밤새 굳은 어깨와 뒷목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미네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셔요. 이때 사용하는 미네랄 원액은 필수 전해질이 풍부해서 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데 아주 좋아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붓기 완화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엔 서리태 콩물을 한 잔 마셔요. 이건 정말 저만의 루틴인데요. 서리태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콩물에 알갱이가 씹히는 게 고소하면서 은근 든든해서 바쁜 아침에도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점심엔 제가 요즘 정말 빠져있는 배추 샐러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뻥 안 치고 일주일에 5번은 해먹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결국 사장님께 레시피를 여쭤봤어요. 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불에 익히면 숨이 죽으면서 단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먼저 배추를 4등분으로 자른 뒤에 잎 사이사이에 소금과 후추, 파마산 가루를 겹겹이 뿌려주세요. 팬을 충분히 달군 다음 배추를 올리고 뚜껑을 닫은 채 2분 익혀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2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어서 2분. 이렇게 총 3면을 2분씩 익혀주면 겉은 노릇하게 캐러멜라이즈 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도 간편하고 맛있지만 결론은 이 팬에 굽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맛있었어요. 배추를 꺼낸 같은 팬에 바로 베이컨도 구워주세요. 따로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릇하게 익어요. 그릇에 구운 배추를 올리고 그 위에 루꼴라를 얹은 뒤에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을 올려주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소스, 올리브 오일 1스푼, 발사믹 식초 1스푼, 홀그레인 머스타드 약간, 소금과 파슬리, 페퍼론치노를 조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소스를 푹 익은 배추 위에 쭉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배추의 자연스러운 단맛, 베이컨의 짭짤함, 루꼴라의 쌉싸름이 어우러져서 맛의 균형이 정말 좋아요. 고소하면서도 발사믹 덕분에 산뜻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이건 진짜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미리 준비해둔 포케 밀프렙을 꺼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요. 이렇게 하루 루틴을 지켜보면 하루가 훨씬 정돈된 기분이 들어요. 몸이 가볍고 소화도 편하고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만족감도 들어요. 식단 루틴 하나만 잘 잡아도 하루의 기분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정말 체감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지만 좋은 변화가 되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